오늘 2020년 6월 29일 월요일입니다. 이 공수처 출범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공수처 범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다시 말하자면 공수처죠, 처장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청와대가 이렇게 대통령이 신속하게 공수처법을 공포한 후에 6개월 되는 바로 다음 달 15일 딱 확실히 시기에 맞춰가지고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바로 이것은 공수처가 그만큼 뭔가가 다급함에 쫓기는 같은 그런 느낌, 아니면 그날을 기대해왔던 그런 느낌을 우리가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국회 상황은 날짜를 정해놓고 시행을 처음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공수처란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야합을 해서 4+1 괴물체와 더불어 작년에 12월 달에 문희상이가 국회의장에, 소위 국회의장이라는 문희상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은 아주 국회의장으로서는 최악의 표상입니다. 왜? 이 헌법에도 없는 공수처법을 뻔히 알면서 그것도 야합을 해가지고 패스트트랙에 무리하게 실히게 해가지고 그걸 또 이 해머를 들고 이 망치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판을 갖다가 빵빵빵 하고 그냥 급하게 두드리고 또 화장실까지 이 봉을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분이 대한민국 국회의장 문희상이었습니다. 그는 떠날 때 후회를 했습니다. 후회를 하는 듯하게 보였습니다. 선거법하고 이건 뭔가는 좀 바꿔야 될 것이다. 빨리 바꿔야 될 것이다. 이 선거법도 연동형 비례대표라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것을 갖다 야합을 해가지고 이 정의당 심상정과 야합을 해가지고 정의롭지 못하게, 정의당이 정의롭지 못하게 야합을 해가지고 만든 그 법, 그것이 공수처, 처음에는 공수처를 반대했다가 적극적으로 반대했다가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반대한 심상정이가 나중에 그 선거법 연동형을 받아주면은 자기네들 비례대표가 숫자가 늘어나리라고 계산한 그들은 그것을 야합을 해서 야당을 쫓아버린 상황에서, 야당이 없는 상황에서 반의회적으로 통과시킨 법이 바로 공수처법과 바로 그 연동형 선거법입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법은 다시 말하자면 사법부와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다시 말하자면 독재로 가기 위한 그러한 법입니다. 이 법을 왜 이렇게 빨리 서두르는가? 이 정권은 왜 이런 법을 만들었는가? 이런 유사한 법이 시행되는 나라는 지금 북한하고 중국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중국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나라 어디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그 외에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고위공직범죄수사처, 이거는 경희대학교 석좌교수로 계시는 허영 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대학 다닐 때 은사였을 겁니다. 헌법학을 배웠던 대한민국 최고의 권위자, 헌법 권위자 허영 교수가 조선일보에다가 기고문을 냈습니다. 장문의 기고문을 내서 공수처법은 위헌 딱 해가지고 글을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건 헌법에도 없는, 헌법에 위반된 법입니다. 이 법을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후보자를 빨리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국회의장한테 냈다는 것입니다. 국회로서는 일단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 2명을 추천한 뒤에 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에 대해서 인사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음 달 15일까지 17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현재로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건데, 후보 추천까지 기간을 차치하더라도 인사청문 기간만 하더라도 공수처장 임명 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최대 20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공수처는 아주 백혜련이라는 여자 검사 출신이 만들어가지고 한 그 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또 갑자기 수정안에 검토와 수정이 거치지 않은 그것이 뭔가가 또 들어갔습니다. 그게 박모 의원이 거기 있었다는 겁니다. 뭘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수처법이란 거는 태생부터가 소위 말해서 문제가 많은 헌법의 사생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법이 대한민국은 헌법만 지키면 되는 것인데 헌법의 사생화, 헌법이 없다. 헌법의 위반이라고 얘기를 한 바로 이 법이 공수처법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허영 교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자 교수,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경희대학 법대 재학 시절의 헌법학 교수, 은사죠. 그러니까 그분이 조선일보에다가 공수처법은 위헌이라는 제하의 글을 지난 9월달인가 10월달에 크게 게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그 허영 교수는 말했습니다. 공수처법은 위헌이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헌법에도 없는 걸 만들어대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국민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갖다가 패스트트랙에 실어가지고 야당을 빼고 긴급하게 심상정과 야합을 해서 이렇게 4+1 만들고 나서 결국은 심상정은 토사구팽 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의당이 한참 발전하려던 그 모습이 꺾였습니다. 꺾이고 정의당은 정의롭지 못한 당이라는 오명을 심상정이는 결국 가져온 셈이 됐습니다. 말만 안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공수처법은 나쁘다, 안 된다 하고 외쳐놓고 그 다음에 딱 돌아서서 뒤에서 야합을 했다는 공수처법. 지금 그게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회 쪽 일정을 진행하려고 생각하면 원구성에 대해서 여야가 협상을 해가지고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왜 지금 이 원구성 협상이 안 되느냐. 지금 오늘 억지로 지금 하는 모양인데 어저께 모여가지고 오늘 아마 결정하는 모양입니다. 오늘 결정하면 그것이 공수처법이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절대 될 수가 없다. 왜 공수처법은 원론적으로 야당이 아니고 많은 국민들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 공수처법의 실체를 몰랐습니다. 왜? 쉬쉬하면서 이 고위공직자들을 갖다가 이 잘못하면은 소추하는 기간이다. 그러니까 나 당연히 들어보기에 괜찮죠. 고위공직자라고 죄를 지면 아주 엄히 혼 좀 나야지 하는 게 국민들의 인식이고 보면 그런 식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를 왜 만들었는가 그 동기라든가 악용될 경우라든가 이런 경우들을 전혀 국민들은 몰랐다는 바로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공수처법은 언젠가 공수처법은 없어져야 되는 법입니다. 왜? 헌법이었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공수처장만 정한다는 거 있지 공수처를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한다든가 공수처 인사청문회법이라든가 또 공수처의 그 부속 하위법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도 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인 그런 문제가 헌법에 충돌되어 있는 그 법이 무슨 그게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대통령은 그것을 빨리 15일까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그렇게 보챕니까? 그걸 갖다 보채는 이유가 뭘까요? 검찰을 억제하기 위한 검찰이 무력화되는 거죠. 이게 뭐냐? 공수처 주요 건 법원이나 검찰이 중요 사안, 검찰이라든가 경찰이 중요한 보통 수사를 이렇게 딱 시작하면은 공처에 알려야 됩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법을 가지고 지금 이걸 아침부터 열받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거는 수십일 설명해도 설명할 수 있는 반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공수처법, 소위 말해서 나치스 법이라고도 일명 통했던 그 법입니다.
레닌 시대의 체카법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런 무서운 법안이라고도 혹자는 그렇게 칭했습니다. 이 국회 측의 일정을 이제 굉장히 복잡한데 후보 추천의 구성, 국회의원 구성과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위원 7명 중에 2명을 갖게 돼 있는데 6명이 7명 중 6명이 거부하면은 공수처장이 못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야당 교섭단체는 미래통합당밖에 없기 때문에 야당 통합당이 2명을 갖게 되는데 이 2명 이름을 내놓지 않으면 추천위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만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규칙에 국회의장이 정한 시한까지 야당이 만약에 추천 이름을 안 내놓으면 추천권을 빼앗아 버리겠다. 이거 완전히 포갑이고 어디 이런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공수처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하는데 위헌법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또 위헌을 하겠다고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이런 사고방식 이게 민주당입니까? 176석 얻었다고 눈에 보이지도 않나 국민들이 보이지도 않나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 추천권을 뺏어가지고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에 주는 조항을 넣어가지고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그걸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이 더불어민주당 이걸 잘 국민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평생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 하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생은 한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있을 때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 지금 헌법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헌법입니다. 아니 북한에서 연락사무소 우리의 재산인 180억 들여서 만든 그걸 갖다 폭발을 시켜도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아닙니까? 북한에서 김여정이가 나서가지고 대통령을 그렇게 모욕하고 욕해도 누구 하나 정면으로 맞서서 왜 우리 국가 원수를 욕하느냐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하나 있습니까? 오히려 일반 국민들인 우리들이 대한민국 국가를 모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국가 원수를 모욕하지 말라. 우리가 국내에서는 나라 안에서는 비판은 할 수 있어도 그러나 일단 외부 세계에서 우리 국가 원수를 욕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 모욕 주고 하는 것은 국민을 모욕하는 것과 같다. 바로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입니다.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은 순수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지금 연락사무소가 폭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의 집 불보듯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다는 소리가 외통위원장 하는 송영길이라는 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 그거 포로 안 쏘기 다행이라는 식으로 얘기했잖아요. 폭파시켰기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켰기 다행이지 다행이다 이거 포로 이렇게 폭파 안 시켰기 다행이다는 그런 망언을 했습니다. 아니 북한에게는 왜 이렇게 아니 자기는 자기 돈 들여가지고 지어놓은 연락사무소를 갖다가 연락사무소라는 건 지금 만약에 우리가 외교관계가 설정돼 있다면 외교부입니다. 대사관입니다. 그걸 말없이 폭발을 시켜 폭파시킨데도 대포로 안 쏘아서 다행이다. 그런 더불어민주당 한번 행태를 요 근래 한 달간 이전부터 필름을 갖다가 이렇게 반출을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대한민국 집권당인가? 집권당의 모습인가? 자기네들이 뽑은 대통령을 갖다가 꼼짝도 못하면서 대통령을 갖다 보호할 생각을 하고 대통령을 그렇게 욕을 해두는데 대통령 향해서 김여정이가 별별 욕을 다 해야 되고 별별 쌍욕을 다 해야 되는데 누구 하나 딱 일어서가지고 수도 너는 못 써 그렇게 하면 안 돼 하고 누가 대통령을 옹호 한번 했습니까? 네? 다 눈치만 보고 어디를 눈치를 봅니까? 눈치 보는 데가 어딥니까?
그런 더불어민주당이 이제는 뭐 후보 추천권까지 빼앗아 가지고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교섭단체 주는 조항 넣어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고? 압박? 에이, 그런 일을 하면 못 쓰죠. 에이, 더불어민주당 그러시면 안 돼요. 이 공수처가 바로 무소불위의 공수처입니다. 국회가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공수처 후보 2명이란 거는 각각 추천위에서 최소 6명 지지만 받으면 되는데, 이제 야당이 그걸 거부할 경우에는 이제는 그 법에다가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거죠. 후속법을. 그래가지고 야당이 거부하면 국회의장이 지명하는 교섭단체에다가 그 권한을 준다. 그럼 교섭단체가 2개뿐인데 야당이 거부하면은 여당이 어떻게? 여당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당의 교섭단체란 건. 그럼 자기는 민주당에 주겠다? 단독으로 독식하겠다? 독식의 맛을 들여놓은 사람들. 독식의 맛을 들여놓은 사람들은 혀가 잘못 돌아가는 겁니다, 그게. 민주주의는 독식이 아닙니다. 다식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먹는 거죠. 예? 밥도 혼자 독상을 받는 사람들은 빨리 죽어요. 예.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눈을 맞추면서 패밀리가 밥을 먹으면서 서로 사랑과 모든 것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 그게 독식의 반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추천권을 빼앗는 운영규칙을 통과시킨다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민주당이 지금 통합당의 추천권까지 뺏을 그런 운영규칙을 통과시킨다. 공수처편 추진 당시에 국민에게 한 약속 저버리는 거죠. 지금 말이죠. 공수처가 출발하려면 보완입법이 많아야 됩니다. 이런저런 보완해야 될 입법사항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지금 금방 빨리 임명해가지고 빨리 그냥 어떻게, 이 답답한 무엇을 풀어볼까 하는 그 권력의 어떤 꿈틀거림, 이런 것 때문에 세심한 검토를 하지 못한다면은 안 됩니다. 헌법은 명문으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를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다는 보안 규정이 없으면 위헌 논란이 또 일어납니다.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헌법은 명문으로 명문시합니다. 그럼 공수처 검사가 일반 검사와 마찬가지로 본다? 보안 규정이 있습니까? 공수처 검사가 임명했다고 그 검사 권한, 검사란 건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 그런 직위가 아닙니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1년 연수를 또 하고, 1년이 아니고 2년의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정 기간에 훈련을 하고 검사가 되는 겁니다. 네. 검사는 전문 영역입니다. 그래서 영장 청구권, 이런 부분 문제라든가 이런 보안 규정이 굉장히 많이 뒤따릅니다. 그런 위헌 논란이 지금 많기 때문에 공수처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통제 장치도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서둘러서 엉성하게 출범해가지고 문제가 크게 복잡해지는 것보다 늦더라도 여야가 합의하고 서로 없는 점을 보완하고 민주적인 공수처가 되도록 장치를 해서 탄탄하게 출범하면은 또 검찰과 충돌을 하지 않고 특히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면서, 사법부의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 거기에는 말이죠, 수사 대상이 검사, 판사들도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악을 하겠다는 논리 아닙니까? 검판사들을 다 장악을 하겠다. 공수처 아래로 전부 딱 상황부가 된다는 얘기가 되죠. 상황부.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법적인 검토를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안 규정을 갖다가 만들고 또 하위법을 또 잘 서로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고 그래야 된다는, 바로 그 점을 제가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